KBS 뉴스 특보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첫 확진 농가에서 40-50km가량 떨어진 농장 두 곳인데 최종 확진 여부는 저녁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파주의 양돈 농장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장 두 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해 오늘 오전 농장주가 신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농장은 모두 앞서 첫 발병한 확진 농가에서 차로 40-5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검역반들을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진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 검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 농장 두 곳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가운데 지금까지 약 60곳에 달하는 농장의 검사를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취약지역 돼지농장 1,494개소를 대상으로 어제 정밀검사를 추진하였으며 10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태풍 타파로 인한 강풍과 집중호우로 방역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우려됩니다. 농식품부는 태풍이 오면 축사 관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생석회를 뿌려도 비에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면 일제 소독을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소독과 농장 간 접촉 제한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작업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의심 신고가 또 접수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현장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양석현 기자, 지금 의심 신고를 한 농장 근처에 가 있는 거죠.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농장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농장까지는 800m가량 된다고 그러고요. 아직 판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차량은 물론이고 사람의 통행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의심 신고 농장은 이곳 외에도 파평면 한 곳이 더 있는데요. 농장 두 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농장에서 기르는 돼지는 각각 2,700마리와 4,200마리입니다. 방역당국은 농가의 방역 담당관을 급파해서 돼지 사치에 대한 검안과 함께 치료를 채취했습니다.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에 양돈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의심 신고 두 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연천에서도 여전히 그 광범위한 방역 작업이 좀 벌어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천 발병 지역의 방역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발병 농가에 대한 돼지 처분 작업은 오늘 새벽 6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그제부터 시작됐으니까 꼬박 이틀이 걸리는 셈인데요. 예방 차원에서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인근 두 농가 중에 한 농가도 어제 동의를 받고 작업이 들어가서 역시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농가 한 곳이 남았는데요. 발병 농가에서 500m 떨어진 곳입니다. 돼지 1,800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오늘 저녁쯤이면 모두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농가에 대한 매몰 등의 처분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파주에서 연천까지 모두 7개 농장에서 돼지 1,600마리가 처분되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발병 지역에 대한 돼지 처분 작업이 모두 끝나더라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해당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파주 현장에서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네, 이렇게 사흘 만에 결국 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번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경제부 황경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의심 신고가 들어온 농장 두 곳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곳 다 파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 곳은 파주 적성면, 이 다른 한 곳은 파주 파평면에 있는 농장입니다. 이 적성면에서는 오전 7시 20분쯤에 돼지 2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파평면 농장에서는 오전 8시 40분쯤에 돼지 1마리가 폐사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 돼지를 3, 4천 마리 정도 키우는 곳들이고요. 두 곳 다 검역 당국이 중점 관리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안에 있습니다. 이 특히나 신경을 쓰고 있는 곳에서 다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건데요. 이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농장에서 모두 긴급 방역이 이뤄졌고 현재는 돼지에서 혈청을 뽑아서 이 바이러스 검사를 하는 작업, 즉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 결과가 오늘 저녁쯤에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실제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한 게 아닌지 확실해지는 겁니다.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농장도 파주에 위치해 있었는데 네, 이 농장과 그렇습니다. 어떤 관련이 좀 있을까요? 이 검역 당국도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농장,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있는 농장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확진지 파주 농장에서는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히려 파주보다는 두 번째 발생지인 연천 농장과 가깝다. 정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연천 방역대에서도 10km 이내에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취재진이 돼지 한 마리가 폐사했다고 의심 신고를 했던 파평면 농장주와 통화도 해봤는데 돼지가 새끼를 낳다가 오랫동안 난산을 하다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따라서 진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을 한 건지 만약 그렇다면은 이 앞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농가와 어떤 역학관계를 가질 것인지는 오늘 저녁에 정밀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 신고로만 따지면 사흘째 좀 잠잠해서 잦아드나 했는데 네. 다시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이제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거리는 더 확산될지 여부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걸 밝혀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오리무중입니다. 보통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라고 하면 저희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는데 먼저 발생한 국가에 다녀온 사람이 바이러스를 묻혀서 와서 돼지에게 묻혔느냐. 둘째로 바이러스 전파가 쉬운 잔반, 음식물 쓰레기를 먹였느냐.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에 걸린 야생 멧돼지가 침입해서 전파를 했느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발병이 확진된 농장 두 곳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가능성들, 잔반이 아닌 사료를 먹이기는 했지만 그 사료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실제로 두 농장이 같은 사료를 먹였다고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보고 있고요. 또 이 차량이 그 두 농장을 둘 다 왔다 갔다 한 차량이 있는지 그러면 어디를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경로를 보고 있고 확진 농장 가깝게 흐르는 임진강이나 한강 같은 하천에서도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서 당연히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농식품부는 역학조사에 최대 6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철저한 방역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이죠. 네. 일단 지금 전국에 내려졌던 이동 중지는 풀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이동 중지는 48시간 동안 임시로 내렸던 조치였기 때문에 어제 오전 6시 30분을 기해서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다시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이 다시 이동 중지를 내릴 것인지 여부를 두고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을 드나든 차량에 대해서 역학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조사 결과 확진 농장 두 곳을 드나든 차량과 동선이 겹치는 농장이 모두 41곳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41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3주 동안 이동중지 명령을 다시 내린 상태입니다. 또 예찰이나 소독 같은 것도 다른 곳보다 더 신경 써서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전국적으로 이동 중지는 풀렸지만 이 발병이 확진된 농장이 있는 지역,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옮기거나 하는 건 최대 다음 달 8일까지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부터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어서 더 네. 걱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방역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방역 당국도 그 부분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태풍이 오면은 축사가 쓸려갈 수도 있고 또 비가 내리면서 바이러스를 쉽게 옮기기도 하고요. 지금 축산농장 앞에 전부 생석회를 뿌려서 차단 방역을 하고 있는데 네. 비가 오면 이것도 쓸려가기 쉽기 때문에 방역은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는 태풍이 지나면 일제 소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바이러스 차단을 더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황경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달하고 전염력도 강해서 가축 전염병 가운데 가장 관리가 어려운 질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증상은 무엇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는지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돼지 전염병입니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 병에 걸린 돼지는 40도에서 42도의 고열이 납니다. 식욕부진, 호흡곤란, 구토, 피부출혈 증상 등을 보이다가 보통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감염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감염된 돼지의 눈물과 침, 분변 등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거나 호흡기 계통으로 직접 전파됩니다. 감염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가공품 등을 건강한 돼지가 잔반 사료로 섭취했을 때도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진드기 등 매개체를 통한 흡혈로 전염되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잠복기는 나흘에서 최대 19일까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위험한 이유는 상용화된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는 150개에서 160개에 달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학계가 파악한 유전자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당 바이러스는 냉장육과 냉동육에서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생존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가 걸리면 치명적이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체에 해는 없다지만 사람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는 있기 때문에 농가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홍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된 50여 개 나라에서도 백신을 만들지 못한 상황. 우리나라도 최근에야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치료제도 없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차단 방역이 최선입니다. 우선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삼가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해당 국가를 방문한 경우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은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정식 통관 절차 없이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농장 근로자를 비롯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갖고 오거나 국제우편 등으로 들여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 멧돼지도 바이러스 전염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음식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멧돼지에게 먹여서는 안 됩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음식 폐기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자제하고 일반 사료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축사 안팎의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량과 출입 차량의 통제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돼지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나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당국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 외에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된 돼지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인체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KBS 뉴스 홍찬입니다. 현재 태풍 탁파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38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태풍은 시속 2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오전에는 제주 남쪽 22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고 이후로는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대한 해협을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월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전남 지역에는 100에서 최고 400mm 이상, 제주도에는 15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지역에서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전북 지역엔 30에서 12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6도, 대구 24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m까지 매우 높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KBS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